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장거리 연애 이별에서 재회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장거리 연애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나 시국 때문에 정말 같은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장거리처럼 연애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연애 자격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데이트를 못하는 수준부터 장거리로 잡기는 하거든요. 실제 같은 지역에 산다고도 그 정도밖에 데이트를 못하면 장거리로 보는 게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별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장거리도 사실 연락을 자주 하고 데이트를 자주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장거리지만 그래도 데이트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장거리가 아니고 정말 같은 지역이어도 서로 직업이나 혹은 직장생활 등등 그런 생활 패턴의 이유로 그쵸? 정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본다. 혹은 그조차도 못 본다. 이런 분들은 장거리 커플로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장거리가 연애에 미친 영향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진짜 장거리이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연애 자격에서 규정을 하는 데이트를 별로 못하는 장거리인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별이 됐다면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시긴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어제 따끈따끈하게 카페에 올라온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어제라는 거고,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한 3, 4일 정도 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시점이. 그래서 어쨌든 좀 읽어드릴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린 선생님한테 급상담을 받으시고 상무 선생님한테 이제 이후 후속 상담을 받으신 분의 사례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은 지는 일주일이 넘었네요. 헤어지고 3일 지나 급상담 이후에 너어톡을 보냈었고, 남자친구도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장거리 연애를 계속하다 보면 또 반복되게 헤어질 것 같다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남아있다는 말에 후속 상담 신청해서 상훈쌤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상훈쌤 너무 친절하게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제가 틀린 부분은 꼼꼼하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 상담 진행하면서 남자친구랑 4일 정도 계속 연락하며 다시 볼 날짜를 정하고 올라갔어요. 상훈쌤이랑 연습했던 것들 꼼꼼히 준비해서 갔는데 만나자마자 백지화돼서 준비한 모든 걸 말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재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재회에 있어 조급한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있으면 꼭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다들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저희 후기 남기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카톡에다 올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내담자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도 올려주시는데 보통은 거기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카페에 올라왔길래 저는 카페에 올라온 것만 유튜브에서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은 후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후기가 있긴 있는데 제가 사실 그쪽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직은 좀 카페 쪽 감성인 것 같아서 카페에 올라온 글들은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린쌤이 급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다잡기를 우리가 2회기짜리가 있고 5회기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2회기를 처음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분한테 급하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중간에 변경이 됐었어요. 원래 연희쌤이 그 다잡기 상담을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예린쌤 생각에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니 상훈쌤 좀 선생님으로 바꿔드렸거든요. 사실 상훈 선생님은 후속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이 아니라 플랜 선생님이신데 좀 높은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이제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계신 분이어가지고 좀 많이 높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으로 이제 다잡기 2회인데 변경이 되셨어요. 그래서 좀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셨던 과제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은 재회용 이사용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용건이 필요하신 상황에서는 이런 과제들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후속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 과제 필요하신 분들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일 상담이신 분들은 사실 과제가 안 나가긴 하는데 또 요청해서 받으세요. 용건 필요하신 분들은 요 과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에 후기에 사실 좋은 말만 있는데 사실은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도 상대분한테 들으셨더라고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 무너지죠.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재회를 성공을 하셨거든요. 이 남자분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분께서 거절 대응을 잘 하셨어요. 물론 사무쌤 실력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자는 말을 들으신 거죠. 사실 상호쌤이 잡아주셔서도 이게 본인이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내담자분이 정말 좀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상담 내역을 보니까 상호쌤도 이제 1시부터 10시까지가 근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 외적으로 자꾸 상담이 잡히시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급하니까 선생님도 이제 잘 챙겨주시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밤 11시 반 넘어서도 상담을 해주시고 좀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분이 죄송해하는 그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상훈 선생님이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이렇게 예쁘게 후기 써주셔가지고 되게 훈훈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내담자분 이렇게 상훈쌤이 고생해서 시켜드렸으니까 정말 계속 잘 만나셔야 돼요. 또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오시지 말고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을 해주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별하고 8일 만에 재회가 되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자가 얘기하는 골든 타이밍이 이별을 하고 7일에서 열흘 사이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 정도 이별하고 7일이나 열흘 정도 지난 상황까지도 저희가 골든타임으로 치는데 골든타임 안에 재회를 하셨네요.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거는 골든타이밍이라는 게 이별 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재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너어톡이든 매력 어필이든 좀 상대분 입장에서 바뀌었네? 얘는 좀 내가 그냥 이별을 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는 타이밍이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매달리거나 뭐 계속 싸움을 걸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흔들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반응을 해주시는 게 이별을 하고 최소 정말 열흘 지나기 전에는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골든 타이밍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분은 이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어톡을 보내실 수 있었고 거절 대응도 그 안에 다 끝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들은 그 안에 연락을 보내라는 그 타이밍에 재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다잡기 신청을 하신 지는 4일 만에 재회를 성공을 하셨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이슈가 그거였어요. 일단 장거리였어. 근데 사실은 장거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장거리라는 게 데이트나 연락이 좀 일반적인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못 보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서로에게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못 보겠으니까 안 보이니까 신뢰가 안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실 연락이라도 잘 되거나 서로 약속이라도 잘 지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같은 지역에서 정상적인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잘 못하거나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장거리인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장거리일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들보다 서운함의 문제가 좀 더 커집니다. 그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서운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연애 자격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상담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운한 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쯤에는. 그래서 어쨌든 서운함이라는 게 관계를 갉아먹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이 서운함이라는 문제만 대한민국은 사라져도
이별의 80% 정도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좀 이별의 큰 원인이어서 이 서운함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별을 했어도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장거리 문제랑 서운함 문제가 같이 불거진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지쳐서 헤어졌고 장거리인데 재회가 될까요? 심지어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는데 재회가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장거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서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서 연애를 할 수 있음에도 우리를 서로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 처음에 선택했던 그 마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연애를 그저 감정이라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사랑이 거기까지인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연애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행복하다고 칠게요. 정말 내가 너무 기쁜 상태야. 이 기쁜 마음이 평생 가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하다고 할게요. 슬프다고 할게요. 근데 이별을 했으면 좀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나도 이별을 해봤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평생 갈 것 같은데 안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살면 이렇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복에 따라서 내 감정도 이렇게 기복을 타게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슬픈 사람은 없어요. 슬픔과 행복은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내 상대가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면 그 감정이 상대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마세요. 맡겨두지 말고 이 감정을 계속해서 나한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서운해하지 않는 거. 물론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 서운함이 왜 생기는 거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정을 살펴보면 나 같으면 안 이럴 텐데, 즉 너가 나랑 같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존중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럴 텐데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네?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너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넌 왜 그래? 미쳤어? 이거랑 다른 거야. 나랑 다르다고 미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감정이 상하는 거는 사실 연애를 하시기 되게 힘든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인들은 서로 좋아하니까 동일시 욕구라는 게 있어서 나랑 같기를 원하긴 하는데, 사람은 같아질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고, 이 사람이 뭔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그냥 너가 나랑 다른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날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물어보세요. 따지는 거랑 물어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따지는 건 이런 거죠. 넌 왜 그랬어? 하고 얘기하는 게 따지는 거고, 너는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는 거잖아. 분명히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 따지는 건 감정이 섞여 있죠. 비난하고 싶은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곤조곤 말을 했어도 비난한 거야. 그런데 물어보는 건 정말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담지 않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운함을 잘 처리를 할 수 있으셔야지 연애가 오래 가시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애 중에 싸우는 거, 따지는 거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한 감정들을 표출을 하다 보니 서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결과도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당연한 이유들 때문에 헤어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이거는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부모가 아니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를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애를 때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낼지 안 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애를 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애도 이성적으로 좀 하자. 물론 화날 수 있어, 서운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사람이 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요분은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재회가 됐잖아. 여러분들 재회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좀 이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너어톡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어톡은 왜 통할까? 이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을 잡아내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상대분 입장에서 듣고 싶었을 말들로 얘기를 해주는 것과 아닌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요거를 고려하면서 말하는 것과 그냥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 나한테 좀 더 잘해주길 바라잖아. 여러분도 좀만 더 잘해줘 봐요. 너무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연애는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아니라 서로 잘해주자라는 약속이 연애인 거잖아요. 약속한 대로 잘해주는 게 어떨까? 그쵸? 일단 따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편들어줄 생각이 있다면 따지고 비난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 여러분이 서운해하고 화를 내는 모습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같은 편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애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같은 편이 돼준다는 거거든요. 조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 좀 더 믿어주면 어떨까요? 그쵸? 오늘 좀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있거든요. 안내 부분에 나가니까 보시고 진단지 작성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좀 같이 논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응원 드릴게요.